학원 있는 날에는 안 가죠. 그렇겠지. 자, 다음 시에 뭐 하는 거야? 다음 시에 교수님과 뺄쓸 그걸 뭐라고 할까? 연산. 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뭐 했었어? 수의 연산. 근데 이제 뭐로 바뀌게 된 거야? 식의 연산. 근데 그 연산은 사칙 연산이잖아. 그 뭐 멈추지 말고. 덧셈도 있고, 뺄셈, 곱셈, 나눗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거고, 성질 같은 경우에는 숫자의 연산의 법칙이랑 어떻다? 동일해. 그러면 뭘 먼저 따져야 되냐면 이 단식에 대해서 연산을 할 때 첫 번째 용어가 정리가 돼야 돼. 용어는. 그래서 이 용어 정리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한, 그 다음에 상수화, 다 뭐돼요? 개수, 그 다음에 무슨 식? 단항식, 그 다음에 무슨 식? 다항식. 묶어서 한번 표현할게. 그리고 차수, 차수에도 항의 차수, 다항식의 차수. 마지막 동류항. 자, 그리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있다. 이 정도까지만 한번 해볼게. 일단 여기까지 풀리고. 1번. 1번이 하지 말자. 첫 번째 얘기. 이렇게 있다라고 식을 한번 적어볼게. 좀 길게 적었다. 자, 그럼 얘 항부터 한번 볼게. 자, 항이라는 건 뭐냐면, 항이라는 건 문자 월 뭐다? 수. 그러니까 문자 또는 수가 뭐해진 거? 곱해진 경우. 그러니까 곱하기로만 연결돼 있어야지 뭐다? 항이다. 곱하기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야지만 뭐다? 항이다. 여기까지 됐고, 상수항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야. 자, 적어볼게. 문자를 뭐한 제외한 나머지야. 그러니까 나머지니까 그게 뭔지를 조금 이따 보자. 그 다음 개수라는 게 뭐야? 야 잘못했다. 이거 밑에 적어라. 이거 개수다 개수. 오늘 왜 이러냐? 문자를 제외한 뭐다? 나머지. 한 번에 적자. 특정 문자. 특정 문자를 제외한 뭐다? 나머지. 상수함수. 특정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예를 들어 볼게. 요 위에 있는 식 몇 개 있고? 한 개씩 세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세 가지로 이 식에 대해서, 하나식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볼까? 세 가지. x에 대한 식인 경우, y에 대한 뭐인 경우? 식인 경우, x, y에 대한 식인 경우 총 몇 가지로 보겠다? 세 가지. 알겠지?
자 그럼 봐라. 지금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3y제곱 더하기 2x 빼기 3y 플러스 5가 있지. 항이 몇 개 있을까? 문자나 숫자가 곱해지기만 하면 걔 항이거든.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돼 있으면 항이 아니야? 아니거든. x제곱이니까 x 몇 번 곱해져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곱해지기만 했으니까 얘 자체가 뭐다? 항. 얘도 곱해지기만 했으니까 항. 전부 다 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총 몇 개 항이 있는 건데? 6개. 이해돼? 그때 단항식이라는 거는 몇 개로 이루어지고 한 개 딱 항으로만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한 개 항으로 이루어진 만약에 x제곱이야. 그럼 쟤는 뭐다? 항이라고도 하고 단항식이라고도 하는 거야. 알겠냐? 그럼 다항식은 뭐냐면 말 그대로 단은 하나일 거고 단은 여러 개일 거 아니야. 맞아? 네. 근데 2개 이상이 맞기는 하지만 한 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다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도 뭐로 본다? 다항식. 그러니까 단항식이면서 뭐도 다항식이고. 이해돼? 2개 이상이면 당연히 뭐고 다항식이고 여러 개 항으로 구성된 거니까. 이해됐고? 자, 그 다음에 차수라는 걸 한번 볼게. 차수라는 거는 문자가 곱해진 횟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횟수. 그 다음은 무슨 차수? 다항식의 차수. 다항식이라는 건 항이 몇 개 이상?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이 있다고 쳐. 그 2개 이상의 항들 중에서 문자가 곱해진 게 제일 먼 거? 높은 차수야. 그러니까 항 중에 제일 뭐하다? 제일 높은 차수를 그 다항식에 대해서 뭐다? 차수라 그래.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여기쯤까지 정리를 해서 여기 읽어볼게. 뭐에 대한 식이다? x에 대한 식이면 뭐만 문자로 보겠다? x만 문자. 여기는 y가 있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y를 문자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는 뭐다? x만 문자로 보겠다라는 거라서 특정 문자라는 게 뭐다? x만 문자라는 소리거든. 그럼 이거 항이 총 몇 개야? 6개. 그래서 항이 6개. 항이 6개인 거지? 맞아? 자, 그 다음에 상수항 생각해봐. 그러면 x라는 항을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게 상수항이잖아. 이거 x 포함해 안 해? 얘도? 얘는? 아니요. 그럼 당연히 상수항은 x를 포함하지 않는데 뭐 첫 번째 3y 제곱. 그 다음에 얘 포함하지? 이거 포함해 안 해? 빼기 몇 i? 플러스 5. 얘가 무슨 항? 상수항인 거지. 이해되겠냐? 그 다음에 개수. 개수. 특정 문자를 뭐한다? 제외한 나머지야. 그럼 얘는 개수. 뭐가 필요하냐면 차수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야 돼. 2차 항의 개수. x제곱이라는 얘 문자에 대한 뭘 구하고 싶다?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 그럼 x제곱이 0이잖아. x제곱을 제외한 문자 또는 식이 숫자가 개수로 있으니까 뭐다?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네. 한 번 더 하면 x의 개수는 뭐야? x의 개수 2. 이것도 있지? x만 있는 게 얘. 또 얘도 있지? 그럼 얘를 설명을 하려면 얘를 내가 뭔가 하려면 무슨 항이 필요하게 될까? 동형이라는 게 필요해. 근데 동형이라는 건 2가지를 만족해야 된다. 문자 종류가 뭐하나? 같아야 돼. 문자 종류가 같고
차수도 뭐다? 같아야 돼. 그러니까 문자가 뭐고? x. 당연히 거기에 차수가 얼마? 1. 얘는 x 한 번 곱해져 있고 얘도 x가 한 번 곱해져 있잖아. 그럼 얘네 두 개는 뭐다?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으니까 동량이다. 그럼 당연히 걔 나머지 동량 x로 묶어봐. 여기 몇 i야? 2y. 얘는 얼마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수나 쪽으로 빼잖아. 그럼 얘의 개수가 뭐니? 2y 플러스 얼마라고? 2라고 적어줘야지. 여기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식에 다항식의 차수가 몇 차냐라고 물어본다면 뭐에 대한 식이었으니까? x에 대한 식이었으니까 x가 제일 많이 곱해진 게 제일 뭐 할까? 높은 차수겠지. 문자가 제일 많이 곱해진 거 뭐야? 몇 차? 얘 몇 차? 2차. 얘는 이 항은 1차. 얘는 상수항. 얘는 1차 상수항이니까 얘 다항식에서 두 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다항식에서 제일 높은 게 뭐야? 2차. 그래서 2차. 이 다항식은 2차 다항식.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고, 자, 그럼 두 번째 확인 해보자. 특정 문자를 뭐로 잡았을 때? y로 잡았을 때를 한번 해볼게. 그럼 항이 몇 개야 얘는? 6개. 얘는 변함없겠지. 특정 문자가 뭐든. 두 번째는 상수항을 내가 살펴봐야 되는 게 위의 경우와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그럼 상수항이라는 거는 y가 없는 항이겠지? 이게 상수항이 아니야? x제곱 상수항 맞지? 얘 y 있으니까 상수항 아니지? 2차도 아니고 얘 2x는 어때? 상수항. 얘는 아니고 얘는 상수항.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이해 안 되는 거는 이야기해줘야 되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물어보자. 2차, 1차 이거 물어보자. 2창의 개수 얼마냐? 1창의 개수 얼마냐 물어본다 칠게. 자, 2창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딱 몇 개? 하나밖에 없으니까 동명을 찾을 이유가 없고, 그럼 얘 앞에 있는 나머지 그 특정 문자를 나머지 얼마? 3. 그게 개수지. 그럼 y는 몇 개야? y는 보니까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으니까 무슨 항이 존재하게 돼? 동명이 존재하게 되겠지. 그럼 문자를 y로 가야 되니까 y를 뒤에 빼고 여기 몇 x? 2x 빼기 3 앞쪽에 적어주면 되지. 그럼 특정 문자 얘 y를 제외한 나머지가 개수니까 얼마가 돼? 2x 빼기 얼마다? 3이 돼. 여기까지는 돼? 그럼 이 방식의 차수는 몇 차일까? y에 대한 식. y가 제일 많이 곱해진 거. 이거잖아. 얘 몇 차? 2차. 얘 몇 차? 1차, 1차. 상수. 그러니까 몇 차? 2차가 제일 높으니까 다항식이 2차다라고 해주는 거지. 세 번째가 좀 중요하거든. 특정 문자를 두 개 다 잡아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x, y에 대한 뭐가 식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거든. 그 문자를 x도 문자, y도 문자라고 봐야 돼. 그리고 잘 들어봐봐. 차수라는 게 항의 차수라는 거 문자가 곱해진 횟수거든. 그럼 봐봐. 이 예를 들어서 2xy야. 이거 몇 차야? 문자를 뭐로 보기로 했어? x도 문자, y도 문자. 그럼 x 문자와 y 문자 몇 개 곱해졌어? 2개. 그럼 쟤는 2차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자, 일단 보자. 항이 몇 개? 6개는 변함이 없을 거고. 자, 상수항은 뭘까? x, y가 하나도 없는 게 상수항이겠지. 뭘까? 5로 하나 딱 줄어. 자, 그다음 x 제곱 개수 아니다. x, y의 개수라고 바꿔보자. x, y의 개수. 얘의 항은 동명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지? 똑같으면 하나 합쳐야 되니까. 동명이 있어 없어? 없지. 2xy. 그럼 x, y의 나머지 뭔데? 2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다항식의 차수는 몇 차일까? 2차야. 근데 잘 봐봐. 이거 몇 차야? 2차. 얘도 몇 차야? 얘도 2차야. 얘도 2차. 1차, 1차 상수라. 이렇게.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서 요거는 어때? 예를 들어가지고 2x 세제곱 y 제곱이면 얘 항의 차수가 어떻게 돼? 문자가 곱해진 횟수가 차수라 그랬으니까 3 곱하기로만 연결된 게 항. 얘 곱해진 횟수 몇 차? x 몇 번? 3번. y 몇 번? 9번 5번 곱했어. 여기까지는 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오름차순, 내림차순 방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항식을 풀다 보면 이렇게 어떻게 준다고 어떤 특정 문자에 대한 뭐다? 식이라고 이렇게 전제를 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뭔가 내가 이렇게 랜덤하게 배열이 되면 뭔가 문제 풀어내기 힘들잖아. 그래서 뭔가 정리가 필요해. 우리가 우리 방에 정리가 필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오르게 정리하는 것도 있고 뭐하게 내려가면서 정리하는 게 있다. 근데 이게 올라가면서 또는 내려가면서 정리하는 건 뭐 기준? 지수 기준이야. 그러니까 지수라는 건 이 문자의 오른쪽 위에 적는 게 지수잖아. 지수가 점점 항이 지수가 커지는 게 무슨 정리? 오름차순 정리. 지수가 점점 뭐하게 작아지게 정리하는 걸 내림차순 정리. 근데 우리가 주로 뭐 할까? 내림차순 정리할 거야. 그럼 내림차순 정리한다는 건 맨 앞에 제일 차수가 높을까 낮을까? 높다라는 거고 점점 낮아진다라는 소리가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볼게. 내림차순 정리. 몇 차가 제일 먼저 적혀야 되나? 2차. 뭐? 이거 지우고 1차 얘도 있고 얘도 있어. 무슨 항이라고? 동요항. 그럼 문자 특정한 거 나머지를 앞쪽으로 빼는 거잖아. 그럼 묶으면은 몇 y? 2y 얼마? 해서 플러스 2y 플러스 얼마라고? 2x 이렇게 지수가 몇 차? 2차, 1차. 이제 남은 거는 뭐다? 상수항이라고. 그래서 상수항은 요거 지웠고 요거 상수항이잖아. 어? 근데 얘도 일종의 y를 문자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도 무슨 정리해 주는 게 좋아? 내려가면서 정리해 주는 게 좋아. 그래서 어떻게? 3y 제곱 빼기 3y 플러스 얼마나 이렇게 해주면 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는 돼요. 일단 저희가 정리하고 이제 첫 번째다. 다항식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했으니까 용어도 써보면서 한번 해볼게. 다항식의 덧셈 또는 뺄셈이겠지? 근데 어차피 뺄셈은 덧셈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덧셈 첫 번째 너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덧셈으로 우리가 먼저 문제를 풀려면 곱하기가 있으면 돼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괄호가 있으면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이 괄호를 뭐 해야 된다? 풀어야 돼. 무슨 법칙 이용해가지고? 분배 법칙. 그리고 걔를 랜덤하게 놔두면 좀 불편하니까 뭐 한다? 정리하겠지. 정리하는데 무슨 항을 먼저 정리해야 될까? 동료항끼리 모아준 뒤에 동료항 정리 끝낸 뒤에 동료항 처리한 뒤에 무슨 정리? 내림 차순 정리하기로 약속하면 되는 건 알겠지? 자, 예를 들어서 볼게. 바로 예를 들어서 보내볼게. 3x제곱 a가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고 b가 x제곱 빼기 3x 빼기 7이다 라고 쳐.
근데 문제에서 A에서 B를 더하래. 무슨 말이야? A라는 게 수야 식이야? 식이지. 항이 몇 개인 식이야? 3개. 그럼 3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2고 b도 x제곱 빼기 3x 빼기 7이잖아. 이게 더하라니까 무슨 식? 다항식. 이거 무슨 식? 다항식. 다항식의 뭐다? 덧셈 하겠다는 점이잖아. 그럼 일단 괄호가 만약에 앞에 곱해진 수가 있으면 무슨 법칙 이용해가지고 분배 법칙 이용해서 막 곱해서 해라 이 말이잖아. 근데 얘는 곱할 거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냥 무슨 항 정리하면 돼? 동명 정리하고 내림차순 정리해 주는 게 좋다. 내림차순 중에는 당연히 이 다항식 몇 차야? 제일 높은 차수 2차. 얘도 2차. 그럼 2차 항끼리 동명 정리하면 되지. 그럼 2창이라는 거는 이 특정 문자 x가 몇 번 곱해진 거? 2번. 걔 나머지가 뭐가 돼? 개수가 된다 했잖아. 동명 정리라는 건 이 특정 문자의 차수까지 왔을 때 나머지끼리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럼 3 더하기 얼마지? 1 얼마가 돼? 4 이렇게 해주면 돼. 그 다음에 x랑 마이너스 3x랑 다음 마이너스 몇 x? 2랑 마이너스 7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뺄셈은 왜 안 하냐? a 빼기 b가 왔다라고 쳐? 얘가 몇 x제곱? 그냥 어차피 똑같잖아. 그럼 뭐가 바뀌는 건데? 앞에 이 사이에 뭐가? 다항식과 다항식의 뺄셈으로 바뀌잖아. 근데 얘는 뭐를 풀어줘야 돼? 괄호 풀어줘야 되잖아. 그럼 무슨 법칙? 분배 법칙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고 동명 정리해주면 되는 거라고. 봐 3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에 분배는 몇 번 곱해야 돼? 3번 곱해야 돼. 그럼 얼마가 되고? 플러스 3x 빼기 7이지. 그 다음 2차함 동량이 있지. 개수끼리 더해. 얼마야? 2x 제곱 1차함 이렇게 해주면 그냥 덧셈이야. 이해되고? 여기까지 질문 없지? 자 그래서 방금 뭐 했다? 다항식에 덧셈했다. 하나만 더. 자 뭐냐면 법칙 뭐라고? 연산법칙이라 그러지. 너네가 알고 있는 연산법칙 뭐가 있어? 숫자에서 생각해봐. 너 1 더하기 2야. 근데 뭔가 좀 불편해서 거꾸로 뒤집어도 상관없지. 그걸 뭐라 그래? 교환 법칙이라고 하잖아. 또 뭐도 있어? 1, 2, 3 더할 때 1, 2 먼저 더하고 3 더하는 거랑 결합. 이 두 가지 있었지. 그리고 아까 무슨 배 있었고 분배 맞지? 근데 지금 다항식의 뭐에 대해서 덧셈에 대해서 볼 때 교환 법칙 성립하고 결합 법칙 뭐한다? 성립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어떤 거랑 따라간다? 숫자처럼 따라가는 거야 어차피. 그럼 봐봐. 다항식의 덧셈이라는 연산에 대해서 뭐 해도 돼? 자리 바꾸어서 계산해도 돼. 결합해도 상관없어. 근데 행여나 덧셈이 아니라 뭐냐? 뺄셈이었으면 왜 안 돼? 안 돼. 덧셈일 때만 돼. 왜 그러냐면 숫자에서 봐봐. 1에서 3 뺐어. 바꾸었어. 3에서 1 뺐어. 같아? 안 같지. 그러고 1, 2, 3 뺐는데 어떤 도라에몽이 나 요거 나 요거 해서 결과값 하면 똑같냐? 다를 수밖에 없지. 뭐 할 때나 전부 다 덧셈일 때만 이거만 기억해주면 돼.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몇 분이야? 조금 더 해야 돼. 33번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몇 번째냐? 두 번째냐? 이제 뭐 할 차례야? 곱셈할 차례지. 다항식 곱셈. 다항식이 나왔다? 근데 다항식끼리 뭐가 돼 있으면 곱셈 어떻게 할지를 볼 건데 예를 들어서 너가 x 더하기 y 2x 빼기 3y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쳐. 이거 무슨 식?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이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할래 이거거든? 그럼 이거 일단 뭐 할까? 숫자처럼 생각해봐.
이거 그냥 2라고 생각해봐. 그럼 뭐하나 이거? 분배하잖아. 네. 그러니까 식도 숫자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뭐한다? 분배 법칙 써야 돼. 또 봐봐. 분배해볼게. 이거 분배하면 얼마야? 이 x 곱하기 2x 맞아? 이거 곱할게. 그럼 빼기 3xy 이거 곱할게. 얼마인데? y 2x 이거 곱할게. 마이너스 3 y 곱하기 마이너스 3y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곱하기에서도 우리가 숫자에서처럼 뭐 해도 돼? 교환해도 되고 결합해도 상관없다라는 성질을 알지? 없지? 그럼 얘는 바꾸면 2 곱하기 x 몇 번 곱해? 2번.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냐? 네. 이것도 바꿀 수 있으니까 xy 2xy 이거 바꿀 수 있으니까 플러스 3 마일 마3이니까 yy 그렇게 되지. 이거 무슨 법칙 써야 돼 이거? 지수 법칙. 위치 똑같은 게 곱혀져 있을 때 지수끼리 뭐 하는 거? 더하는 거. 그게 무슨 법칙? 지수 법칙. 그래서 곱셈할 때 무슨 법칙이랑 무슨 법칙 쓰는 거야? 분배 법칙이랑 지수 법칙 쓰는 거라.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거고 2x제곱 얘랑 무슨 항? 동류항. 그럼 개수끼리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xy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y 두 번 곱해졌으니까 얘는 얼마고? 3y지.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거 알겠지? 자 그럼 볼게. 지수 법칙이라는 거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수 법칙에 a의 x 곱하기 a의 y야. 거듭 제곱이 두 번 곱해져 있어. 너네가 배운 걸로는 이 a라는 위치 몇 번 곱해진 거? x선 a가 몇 번? 그럼 당연히 a가 몇 번? y번 더해졌겠지. 얘가 두 번, 세 번이면 몇 번? 5번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무슨 법칙? 합법칙. 지수 법칙의 무슨 법칙? 합법칙. 위치 뭐 할 때만 가능해? 같을 때만 가능하다. 근데 얘가 곱해졌으니까 뭐로 해야 되니? 나누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 얘는 한 가지 결과가 아니고 얘가 만약에 5, 얘가 2라고 쳐. 그럼 5번 곱해진 걸 2번 곱해진 걸 나눠. 그럼 몇 번? 3번 곱해지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x가 y보다 클 때는 a에 뭐 해주시면 돼요? 그냥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걔네 두 개가 같다라는 건 이 앞에 값과 이 뒤에 값이 뭐다? 정확히 같잖아. 그럼 얼마? 1이라는 소리고 남은 번째는 뒤에 있는 지수가 더 클 때니까 바꿔볼게. 2번, 5번 2, 5라고 칠게. 그럼 분자에 2번 곱해져 있고 분모에 5번 곱해져 있으니까 약분하면 분모에 몇 개 남아있어? 해서 역수해 주시면 되고 거꾸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줘야 되니까 y에서 뭐 빼주시고 x 빼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되겠죠? 자, 그 다음 a에 x, y라고 칠게. 예를 들어서 a의 제곱 세제곱이면 얘랑 똑같은 형태지? a 제곱이 몇 번 곱해진 거랑 똑같아? 3번. 얘는 a가 2번, a가 2번, a가 2번이니까 a가 몇 번? 그래서 얘 두 개를 더한 거 곱한 거랑 같고 위치를 지수끼리 멀고 바꿔도 상관없다라는 곱법칙. 거듭 제곱이 몇 번 돼 있으면 2번 돼 있으면 지수끼리 뭐한다? 곱한다 곱법칙.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봐봐. 또 있다. 이게 1, 2, 3. AB의 X제곱, B분의 A의 X제곱. 1라고 해볼게. 그럼 밑이 AB가 몇 번 곱해진 건데? X번, 맞지? 그럼 이거 교환해도 상관없잖아. 곱법칙은. 곱해져 있는 거 연산은. 그럼 A가 몇 번 곱해져 있는 건데? X번. B도? 예를 들어서 AB의 세제곱이야. AB, AB, AB 세 번 곱해진 거잖아. 자리를 딱 바꾸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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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라고 써도 되잖아.
몇이잖아. 그래서 A 몇 제곱? 이렇게 된다는 분배 법칙이야. 지수끼리. 얘가 x, x 알겠냐? 똑같이 얘도 요 맥락 따라가면 이 전체 b분의 a에 몇 제곱 돼 있으면 x 제곱 돼 있으면 b에 몇 제곱? x, a에 몇 제곱? 그래서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주면 되는 거다. 여기까지 돼? 좀 10분 쉬는 시간 줄게. 좀 끊어서 갈게. 집중력이 흐트러진 것 같아.